멀티플. 불 꺼야 되나? 아니야. 밝아서 그런 거. 아니야. 끄지 마. 별로 안 중요해.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멀티플. 주식을 함에 있어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지만 다음 공식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주가, 프라이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1 환율에서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게 분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price earning earning, price earning. 이거를 각 총 주식수로 나누면은 는 주가가 되고요.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걸 EPS. 총 가 주식수 똑같은 PER이다. 거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 한 주당 주가 여기 총 주식수. 총 주식수로 나누는 거야. 분자 분모를. 아, 분자 분모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총을 순이익 earning 이거를 PE ratio라고 그래요. PE ratio. 미국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쓰고 한국에서는 퍼라고 그냥 많이 써요. 퍼가 몇 바다. 그런데 PE ratio랑 퍼의 차이는 PE ratio는 시가총액을 총 이 earning으로 나눈 게 PE ratio다. 그걸 미국에서 많이 쓴다. 이거를 총 주식수랑 분자 분모를 똑같이 하면은 이거 나누면은 1이잖아요. 분자 분모를 똑같이 해서 나누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과 한 주당 주식이다. 이거를 PER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퍼가 몇 배다. 근데 미국에서는 PE 레이쇼가 몇 배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earning이죠. earning을 주식수로 나눈 거야. 이거가 EPS라고 하는 거고요. EPS Price Earning Ratio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멀티플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EPS로 나눈 거를 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시총을 총 이익, 분기당 순이익을 나눈 거를 PE 레이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다. 이거를 한 주당으로 보면은 한국식 퍼 개념이 나오고 전체 PER을 보면은 미국식 PE 레이시오가 된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EPS와 PER이 상승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EPS가 상승해야 된대요. EPS가 상승해야 돼. EPS가 상승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EPS earning이 늘어나면 돼.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EPS가 상승하면 돼. 그럼 PER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늘어나냐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뭐랄까 증시가 화랑되면은 PER이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고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PER이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래요. 주가가 그래서
멀티플은 어떻게 해야 상승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은 멀티플. 그러니까 요 말에서 보세요. 멀티플, PE 레이시오, 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이제 막 멀티플 썼다가 퍼 썼다가 PE 레이시오 썼다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똑같은 말이다. 결론적으로. 멀티플 10배짜리 기업이 20배, 30배가 될 때 주가가 큰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267페이지 LG화학 EPS와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24,854원을 기록했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실적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급등을 했어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실적이 감소했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약간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 퍼가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왜 퍼가 상승하죠? 그러면 그건 시장 상황에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야. 다만 어닝과 프라이스의 격차가 그만큼 좀 많이 지고 있다. 이익이 정체되고 감소하는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LG화학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멀티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에서는 퍼가 10배인 기업을 50배까지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내연기관 출폐했고 2차 전지여서 이걸 하는 LG화학이 글로벌 1위 전기차용 2차 전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 당시 때 퍼가 10배 국면인 화학에서 퍼가 20배인 2차 전지 이쪽으로 약간 시선이 옮겨간 거죠. 그래서 어디가 퍼가 높냐 하면은 게임 업체가 퍼가 높아요. 왜? 게임 업체는 대박이 터지면 진짜 대박이 터지니까. 왜냐면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바이오가 퍼가 높아요. 생산 없으니까 그렇게 제조 시설이 없이 이제 그런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니까. 그리고 증권업체, 증권회사가 퍼가 높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이 시설 투자 비용이 별로 없이 벌면 버는 대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 퍼가 높은 기업은 고퍼.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계속 저기 그 기계에서 작동을 하면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 제품의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막 게임 앱도 지금 임금 올려달라, 바이오도 임금 올려달라, 지금 뭐 최저임금 뭐 올려가게 되면은 임금 인상발 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막 지금 난리잖아. 그래서 이거 안 올려주면은 데모를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뭐 거기도 손으로 조립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데모를 하게 되면은 납기가 지연되고 되게 되면은 이제 안 되니까 급여를 올려주게 되고 급여를 올려주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에 올라가게 되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순이익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데 막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시설 투자 한번 딱 해놓으면 10년간 그냥 계속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인건비가 언제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때 보통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럼 이 산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통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간 산업이라고 해요. 기간 산업. 그러면 조선업은 기간 산업일까요? 철강 산업일까요? 조선업. 산업. 어? 조선업. 기간 산업, 성장 산업. 기간 산업. 기간 산업 같죠. 조선을 가만히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조선 맞춤 제작이에요. 배를 갖다 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 배를 막 찍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 이런 배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오더장 오면 그거대로 만들어잖아. 오더 메이더. 두 번째로는 인건비 비중이 됐다 커요. 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용접하고 뭐 만드는 이거 그러니까 기간 산업은 포스코란 말이에요. 포스코를 막 저기 철을 막 사람이 이제 그걸 뜨지 않잖아. 그냥 기계가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HBM이면 HBM 그냥 계속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계속 뽑아내. 철판을 그런데 조선이 의외로 성장 산업의 모습을 많이 띈다.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하게 되고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납기도 한 3년 4년씩 걸려. 납기가 길어요. 자동차 주문했어요. 자동차 주문했는데 아반떼요. 예, 좋습니다. 아반떼를 저희가 내후년까지는 꼭 고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차가 당연히 필요한데. 근데 조선업은 뭐 5년 뒤에 드릴게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의외로 성장 산업이다. 의외로 철강이랑 좀 틀리다. 자동차도 보면은 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요. 그래서 그 포스코나 화학이라든지 그런 그런 기간 산업에서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한 임금 인상은 많이 안 나타나는데 자동차 회사는 맨날 나타나는 거야. 다 사람이 막 제작을 하니까. 그래서 약간 성장 산업은 그래서 이 성장 산업은 고퍼를 받는다. 왜 고퍼를 받느냐? 의외로 생각해 보면은 기간 산업은 돈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어느 뭐 후진국에서도 다 해. 근데 이 성장 산업은 약간 이 맨파워가 좀 많이 좀 잘 나와야 쫓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의외로 적어 성장 산업이. 기간 산업은 돈만 주면은 막 그 옛날에도 뭐 그 브라질에서도 철강 업체하고 그래서 막 그 저기 굉장히 후진국에서도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의외로 존재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게임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약간 선진국 위주로 게임 산업이 좀 많이 있지. 뭐 말레이시아산 게임, 뭐 태국산 게임 거의 잘 없어요. 바이오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융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3차 산업 비중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LG화학의 케이스는 화학에서 2차 전지로 업종 변경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인터파크. 내가 재밌게 본 거. 인터파크 쇼핑몰이죠. 네. 여기 인터파크 옛날에 관광이 유명했었어요. 관광. 인터파크 여행사. 이걸 아마 야놀자로 팔았을 거예요. 이거를 야놀자. 그래서 급성장. 그리고 얘네는 뭐 한다고 하냐면은 바이오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오. 뜬금없이 바이오. 뭐 안 된다. 왜 바이오는 연구팀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왜냐면 법인에서 업종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 기존에 있던 돈을 가지고 업종이나 업태를 바꿔서 퍼가 변동하는 순간에 대박이 터지곤 한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전자공시라든지 이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알면은 아까 전에 책에서 나온 LG전자의 그 배수처럼 많은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54번 멀티북까지